네,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논란,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며 상임위 곳곳이 파행됐습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여야 윤석열 정부 국감 첫날부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 어제 최고의 격전지로 예상됐었던 외교통일위원회, 박진 장관의 퇴장 문제, 그리고 영국 BBC 방송의 대통령 비속어 풍자 방송 공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여부를 놓고 충돌을 강하게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외통위 국감 현장, 주요 상황 보시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적 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아니 뭐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된 장관님,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전 뭐 저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뭐 BBC에서 하는 시사 풍자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국의 외무장관이나 또 주한 영국 대사가 한 이야기가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상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외교부로서는 그 한미 또 한일 그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성과 있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의 예비비까지 처리해가지고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화문 촛불 시위 하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이. 이 사람! 위원장이 사람이! 아니 의원님들 우리가 오전에도 내가 발언 못할 거 있어? 함부로 하지 마! 네,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주요 충돌 장면 보셨습니다. 세 차례나 정회하기도 하고 새벽에 산회했는데 크게 세 가지 공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임 건의안 제출했던 박진 장관이 출석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을 해서 퇴장을 요구한 것. 그리고 영국 BBC 방송에서 이 대통령 비속어 풍자 방송을 한 걸 국감장에서 트는지의 여부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입장차.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에 대한 논란. 이 부분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박진 장관 퇴장을 요구한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사실 어제 저 공방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저게 아마 국회 이래 개원 이래 아마 외교안보통상위원회에선 저런 게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안보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선 이상 중진들만 원래 관례적으로 배치하는 데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점잖게 이게 좀 선수를 쌓으신 분들이라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저께는 정말 뭐랄까요 그 최전선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저는 일단 먼저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으니 당신은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그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야당이 어떠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이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서 통과시키는데
그걸로 국회 국무위원이 해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임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국정감사장에 나서 수감을 받겠다는데 그걸 당신한테 질의 못하겠다? 정치적으로 못할 수가 있지만 나가라는 거는 그거는 법을 무시하라는 거고 국무위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야당이 대통령처럼 인사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의사표현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결시켰으니 당신은 해임된 거나 다름없으니 나가시오라는 건 사실 의회 폭력이죠. 그건 사실 법에 규정되지도 않는 그런 정치적인 아주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저께 한 말처럼 질의하기 싫으면은 장관 패싱하고 차관한테 질의하면 되는 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당신이 해임된 건 다름없으니 나가라는 거는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사실 상식 밖에 상궤를 벗어난 일이고 정치 도의를 벗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문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했으면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고 차라리 정치적으로 우린 장관을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으니 질의하지 않겠어. 근데 장관에게 질의하겠다. 그랬으면 별 문제 없을 거를 그걸로 저는 정회를 하고 그걸로 사실 의사일정을 올스톱 시킨 거 그거는 사실은 야당이 사실 근육자랑 힘자랑하는 거죠. 근육자랑 힘자랑이다.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고 한 30분 만에 이 정회가 돼서 사실 저희 방송 시간에 그 모습 좀 생중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민주당의 이런 요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도 이제 국민의힘 전신회당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감장에 그 장관이 떡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장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국회도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뭐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성과냈다고 평가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통령 비속어 파문이 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대응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소한 정상회담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철석같이 약속하듯이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48초짜리 회동하고 그리고 뭐 일본 총리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만나는 굉장히 저자세인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뭐 의전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모한테 최소한 질책이라도 했더라면 야당에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 내는 명분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 잘했다면서요. 여기 성과가 컸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비속어 자체가 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야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당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 발의하고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물론 민주당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주의라고 하는 원칙에서 볼 때는 행정부의 장관을 의회가 탄핵한 것이랑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실제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탄핵한 장관이 국감장에 나타나가지고 장관으로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야당도 저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발의하면 대통령이 장관 경질해 왔잖아요. 바로 그런 이제 국회와의 협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해서 장관을 그만두도록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뜻이 전혀 없잖아요. 결국은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야당의 존재를 입증했잖아요. 입증했으면은 된 거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대통령이 뭐 그건 거부권 행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그만들이죠. 저는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적절했느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다 수렴하지 않은 점은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출석한 장관을 해임된 거나 다름없으니 야당이 해임했으면 해임된 거다. 그건 나가달라라고 하는 건 폭거라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저걸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야당으로서 뭐 해임은 건의할 수도 있죠. 정치적인 건 행위니까 그건 나중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될 문제인데 저걸로 저는 정회까지 갈 사안인가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대통령실과 야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없었는데 좀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김 평론가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퇴장까지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과했다. 두 분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사실 오후 2시에 그래서 재개가 되고 나서도 또 한 번 더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영국 BBC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을 풍자한 영상을 재생하겠다고 했는데 윤재욱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에 좀 합의가 필요하다 하면서 좀 막아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거 사전 검열 아니냐 하면서 또 약간 다툼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보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수영 시사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속어 파문과 관련해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국감장에서 재생하겠다고 했을 때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비속어 파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언론의 책임을 묻는 일까지 가게 됐고 뭐 경찰 수사, 지금 검찰 수사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비속어가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비속어에서부터 모든 게 발단이 됐으니까 그게 진짜 비속어인지 아닌지 거기 진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돼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XX라고 하는 뭐 욕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이걸 확인하겠다고 하는 의혹은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제 의원 생각하고 여야 간 간사협의하고 이건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의원 한 명 한 명당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거나 내가 뭔가 영상을 트는데 간사 허락을 받고 틀어야 되느냐. 이것 자체가 검열이다 이렇게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간에 간사하고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보통 그 같아요. 영상을 트는 건 간사 간의 협의가 있고 나서 이제 트는 게 보통 근데 미리 그래왔잖아요. 이제 얘기가 예. 조율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사단에 나 이런 영상 틀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단 협의를 하고 이걸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이 내가 질의하는데 간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더 꼬인 측면이 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싸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국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편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불편한 것이라면 빨리 사과하고 봉합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커졌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국격 탓하고 뭐 국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또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이 국회의원이 어디까지 질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뭐랄까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은 최소한 야당 내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간사한테 이런 얘기를 미리 해서 좀 협의를 사전에 거쳤으면 어땠을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품위를 갖추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상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김경엽 의원이 이거 보고도 한국 외교를 좀 칭찬한 걸로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거는 치사 좀 풍자하는 프로그램이고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도 국내에서도 각 방송사마다 약간 해프닝적인 영상을 모아서 편집해서 방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방송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국정감사가 정책감사입니다. 저 영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교부가 답변해야 됩니까? 저는 본질과 상관없는 걸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김성환 평론가 지적하신 것처럼 간사단 합의조차 조율조차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그래요. 의원이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국회 관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하러 간사를 둡니까? 간사 두지 말고 그냥 의장이 있고 그냥 위원장이 있고 쭉 의원들 하면 되는 거지. 간사를 둔다면 아주 유려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의사 진행을 위해서 여야가 조율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자. 이 뜻의 간사단을 뒀는데 그럼 뭐하러 간사를 둡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 답변을 외교부 장관이 뭐 뻔한 답변을 예상한 거예요. 그럼 영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논평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걸 질문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조율까지 해서 조율까지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공개함으로써 또 그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 본회의 질의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들이 바로 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외도덕 현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전혀 불필요한 것 가지고 저 답변 가지고 그러면 저 장관이 아유 정말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 답변 나올 거라 예상했을까요? 저는 저런 말하자면 불필요한 정쟁, 소모적 정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후 국감 때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부분을 한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정진석 의원이 인도가 아닌 한국 측의 요청으로 간 것이다. 이런 부분 의혹 제기하고 결국 또 파행되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상 밖에 이제 질문이 또 나왔던 건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은 윤석열 정부만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왜 자꾸 그 문재인 정부 때 탓하고 그때 그랬으니까 이때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 귀에는 잘 안 들어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정주 여사가 모디 총리 뭐 초청으로 방문했다. 이런 건 이제 그동안에 알려져 있던 상황인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정상 간 회담을 했다거나 이런 형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허황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요청 안 받고 뭐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관광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거는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잦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는 의혹이라든가 또 주가 조작 사건이 연루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또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공개됐던 여러 가지 의혹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 가서 정상 외교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자꾸 단독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게 자꾸 팬카페나 이런 데 흘러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사표 채용 문제도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외국에 나가서 또 뭔가가 있으면은 어쩌지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곱지 않은 시선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것인데 그럼 김정숙 여사가 그런데 연루돼서 국민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안의 본질이 다른 걸 가지고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럼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은 외국에 초청 받아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정말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전에 김정숙 여사 건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동일한 사안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랬다면 김건희 여사한테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본질이 다른 걸 가지고 엉뚱하게 갖다 붙이면서 예. 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처럼 들리지 알겠습니다.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저게 논란이 됐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저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사실 그래서 청와대는 당시 청와대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라면은 당시 예산 배정 과정, 그다음에 인도 정부가 어떤 공문,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 상에 있었던 문서들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국감장까지 가져올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때는 우리도 공격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슈가 소진되면서 결국 새벽까지 열었던 외교안보통일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네. 넘어갔어요. 장관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다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에서 정말 이 부분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도 규명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단독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끌고 나와서 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고 최소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사실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꺼내놓고 국회에서 질의했다 그러면 조금 더 박수를 받았겠죠. 그런데 마치 이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제 읽혀지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방어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이런 어떤 대응 논리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서 굳이 국감장에서 다르게라도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는데 굳이 국감장에서 이것을 꺼내드렸어야 했느냐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논쟁이 가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야 될 논란을 자꾸 만들어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 건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건도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김정숙 여사가 인도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했다. 가서 쭉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3박 4일 동안 일정인데요. 그 일정 동안에 그러면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옷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와는 사실 유리하겠어요? 별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문제를 삼겠다 하고 삼아지는 것은 그거예요. 원래 그 국빈 방문 같은 것 그런 외교적 공식 방문들은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 말대로 이게 며칠 전에 책정이 된 거라 그러면 이거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행사 일정이라든가 누가 먼저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양국 정부에서 먼저 제안했느냐 이건 공문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별도의 트랙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 소환된다? 저는 또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장신구 문제나 외교 그 문제는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된다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서 조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비례의 원칙에 따르는 것처럼 이게 같이 이렇게 대응한다는 건 저는 그것 또한 전 정치적인 그 사실 공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똑같은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시에 이제 야당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조심스러운데요. 예. 그때도 비판했으면 지금도 비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달리하면서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그게 또 족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예. 여당은 좀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당은 비판을 야당에서 할 때 탓하고 싶거나 이런 욕망이 끌어오른다 하더라도 좀 맞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똑같이 야당하고 같이 공격하려고 하면 논쟁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여야 간의 대립은 외통위 국감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 뭐 정무위, 산업부, 뭐 법사위 다 그랬었고 지금 행안위에서는 특히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참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496억이면 괜찮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 거짓말이었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보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원들의 얘기를 왜 상대당에서 통절합니까?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만희 간사님은 사과하세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뭘 들어? 의사진행반 받았잖아요. 거짓말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을 그래요 지금? 어디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 네, 어제 행안위 국감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차원에서 생긴 그런 건데 뭐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런 고성이 오가는 모습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매번 국감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막말하고 고성이 오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감정이 격해서 사실은 불성사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한 얼마 전에 이제 왔다 가는 것 때문에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사이에 좀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네. 일반 IT 기업에 근무하는 친구인데요. 일본에서는 같은 회사에서도 부장 정도까지 올라가면 말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을 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정치인들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구사하고 다른 언어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냥 일상어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른 좀 더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일상적으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TV에 정치인들이 국감이든 뭐 일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 활동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와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럼 자연스럽게 뭔가 존중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려줄 때 좀 나쁘끄럽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른바 저작거리에서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네, 최소한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태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산업부 국감에서였죠. 국민의힘 정은천 의원이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고 있는 게 뭐 토요일, 물론 국감은 쉬는 날이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이 기간에 골프 약속을 잡고 있는 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서 싸우는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의 본령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거죠. 뭐 정치가 다들 얘기하지만 갈등 조정, 그다음에 국민민복에 기여하는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선출직으로서의 또 그런 금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 저 사진을 들여다보는 국민들은 국정감사보다 운동 약속이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대상 수감 기간이 487개입니다. 작년보다 37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책감사고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한된 24일까지 합니다. 정말 금쪽 같은 시간들입니다. 딱 한 20일간 하는 이 국감이에요. 그리고 휴일 빼고 나면요, 실제 보름 가는 국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야말로 금쪽 같고, 그다음에 준비된 발언들, 그다음에 정말 몇 달을 보좌진과 고민해가지고 이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한번 내가 입증해가지고 국민께 내가 선출된 사람으로서 뭔가 약속을 지켜내겠다, 이런 자세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민생 실종됐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라도 정쟁을 딱 버리고 민생으로 유턴하는 정당이 저는 국민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봅니다. 국민들 굉장히 정치 수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전방위적인 도로를 달리면서 공세를 펼치다가 유턴 못합니다. 유턴하려면 1차선을 달리다가 유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은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걸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는 분들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라도 해야 차기 공천이 자기에게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뭐 이번 뭐 다 옳고 그러다, 이거 저도 사실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보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부끄러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좀 또 드려볼게요. 그 정무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야당 의원들 이름을 실명으로 어제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이 이 실명으로 거론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는 건 아니냐. 뭐 실제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이스타항공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 해당 의원이 구속되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에 있었던 분인데, 저는 이스타 채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좀 민감하고, 더더군다나 저렇게 정치권에 계신 분들, 또 말하자면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게 입사가 됐다는 건 굉장히 저는 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실명을 공개해버리면 사실은 동료 의원들은 뭐 이게, 저는 사실 저런 것들은 사법기관에서 좀 가려져야 될 문제지, 저걸 정치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는 거는 조금 저도 좀 과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요한 건 진실규명이죠. 만일 저분들이 여기에 개입됐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윤창현 의원이 저걸 이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이거 되돌아올 수 없는 지금
말하자면 다리를 걷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저 사법기관이 저는 이제 해야 되고 어저께 노조위원장이 출석을 해가지고 일부 좀 말하자면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보조 발언을 또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사내에서 많이 돌았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래요. 뭐 이게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니면 윤창현 의원이 뭐 사퇴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말하자면 이걸 실명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 추후 입증하는 것도 그러니까 추후 자료들 더 해가지고 사실 뭐 어떤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이건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채용 비리 의혹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의혹을 제기해놓고 뒤로 쑥 빠져버린 이런 것보다는 여기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노력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저희가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그 국정감사장 모습들 다 좀 조금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부분만 꼬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던 상임위원장, 상임위를 하나 꼽자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했어요. 좀 시끄러운 것만 많이 보도를 해서 그런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부터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스타항공 일반 입사자 지원 채용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 지원 서류예요. 기장이에요. 파일럿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를 가지고 일반 사원 채용하듯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뭔가 큰 거 한 방 터뜨리고 싶은 이런 욕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설익은 거를 터뜨리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입사 지원 서류에 이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좀 더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혹 제기를 해도 될 걸 그냥 덜컥 이름부터 그냥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뒷감당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면책 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난 책임 없어 이렇게 빠지는 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모 패널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20년 동안 일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피감기관에서 6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감 시즌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질의서를 무지무지 많이 보내고 그 자료 준비하느라고 지금 피감기관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국회 입장에서는 뭐 자신과 관련되는 상임위, 소속 상임위와 관련되는 피감기관을 통해서 뭔가 질의하고 그걸 나쁘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텐데 TV 카메라만 비추면 저래요. 그러니까 사실 TV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뭘 했습니다라고 자꾸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더 앞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국감을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논쟁이나 이런 건 계속 있었는데 못 바꿨으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보좌관들이 몇 달에 걸쳐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면모들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뭐 언론에서 그걸 다 보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사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대통령실 공사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9번이나 세계업체랑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40억 원 남짓되던 공사비가 120억 원 넘게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뉴스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실 때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정치권에서 사실 최근 또 뜨거운 감사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그 서면 조사지 않겠습니까?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뤄졌습니다. 법사위가 한 5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그 이유도 민주당이 그 서면 조사에 좀 반발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국민의힘 역시도 맞대응하면서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다. 검사의 성역은 없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생각 여쭙겠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제 말하자면 물타기다. 여당의 실책을 덮기 위한 뭐 공세다.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9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갔어요. 지금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14일쯤 아마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열흘 남았어요. 근데 중간 아마 부처에 대한 감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제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두 분이 불응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인 판단,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어쨌든 기관의 장인 것 같지만 실제 안보회의, 국가안보회의에 그분들은 참모일 뿐이고 최종 법적, 도의적, 정치적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사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그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보고를 받으셔서 결정하셨습니까? 전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감사원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찰하게 돼 있으니까 답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랬잖아요. 무례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례한 짓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어떤 진실 규명에는 예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의는 우리가 상대에 대한 갖추는 그냥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진실 규명하고 사실을 우리가 밝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의혹을 한 점 없이 공개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의를 따져서는 안 될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공개할 진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오늘 철회하기로 했다고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보내겠다. 저는 그래요. 감사원이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마무리 행위를 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접어서 거기에 따른 조사 결과만 발표하면 될 일입니다. 더 이상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 안 하거나 혹은 조사에 불응하는 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그런 실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무례한 일이고 또 야당에서는 이것이 금도를 넘은 정치적 공격이다. 물타기다라고 반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직 정부에 대해서 사정하고 감찰하고 조사할 때 다들 그래서 성역이 없어야 되고 네. 즉각이라도 지금 조사받아야 된다 했는데 왜 우리에겐 이거 적용이 안 되느냐. 이 문제는 한번 저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방송 보신 분들이 논란은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 반복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오늘 보도된 게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건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23일 날 하반기 주요 감사 일정 보고 했을 때 그 보고하기 전에 간담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위원들하고 이제 사무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는데요. 그 자리에서 서해 피격 사건 우리가 감사 의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들어갔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하반기 주요 감사 계획 안에도 의결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감사원법 어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이 뒤늦게 지금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감사하는 감사원이 직권남용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가서 이것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건 제가 보니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감사다 이렇게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7월 29일 날 법사위에 최재액 감사원장이 출석을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조차 혀를 내두르게 한 발언을 하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감사원장이 이 얘기를 두 차례나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이 아니 지금 그런 말 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 의원조차. 되물었죠. 예.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이 감사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냥 사무총장으로 임기 2년으로 난 모든 거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언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병호 사무총장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지 이틀, 파견됐다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사무총장으로 2급에서 전격 발탁됐습니다. 발탁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하명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동안에 얘기돼 왔던 감사들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이 독립돼 있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전직 대통령 당연히 조사 요청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명분이 섭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 서해 공무원 감사 관련된 TF 구성된 부분이 이제 그 감사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감사원 내에서 또 답변을 하기로는 TF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또 이런 답변을 또 내놓기는 감사원이 했잖아요. TF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감사원은 무슨 입장인 겁니까? 말이 예.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정도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건 아마 언론인들은 다 잘 알 거예요. 뭐 딥스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 거간의 사정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기자들이 제일 취재하기 어려운 데가 감사원이에요. 근데 감사원의 중간 과정이나 감사위원들이 의결을 나 이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결한 거 아니야라고까지 다짐받듯이 감사원에 사무처에다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냥 아는 사람이 전해주는 예. 얘기죠. 저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국정감사에서 그런 걸 다루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왜 합니까? 당신들의 감사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다음에 절차를 잘 지켰느냐 이런 걸 국정감사에 들여다봐야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원을 견제하는 건 국회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문제와는 별도로 저는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감사원이 당연히 그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납득할 만한 과정을 또 밟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별개의 트랙으로 놓고 보고 이 진실 규명에는 저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다만 이런 게 절차가 부족했으니 이 조사는 부당하다.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거의 본질을 저는 좀 약간의 우회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이번 24일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야당이 규명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가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요청했을 때 감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93년도에 율곡 비리 감사할 때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감사한다고 했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당시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통치행위 감사한다고. 그때 그 유명한 이회창 감사원장이었어요. 감사원장 임명되자마자 감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하고 다른 감사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이후에 외환위기 감사도 역시 98년도 1월에 시작됐어요. 그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감사원에 시작한 겁니다. 4대강 감사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 받으라고 했었던 건데요. 그것도 2013년 1월에 시작했어요. 감사원 감사는 현 정부에서 우리가 이전 정부 거 할 거야라고 해서 막 감사 들어가는 이게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차기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보통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전부터 다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했던 거 이거 감사 들어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예고까지 하는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감사 떡 들어가고 최재 감사원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논란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감사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예, 짧게 반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통치행위 뭐 이런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은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는 통치행위에 저는 영역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거는 명백히 우리 주권인 국민이 부당하게 피살된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반드시 저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치행위로 퉁쳐버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런 절차적 논란이 소지가 되지 않도록 감사원은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고 그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신뢰를 줘야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